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의 재미와 자신감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기본 개념 해석 공식 베이직 강의를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우리 가장 흔하게 되는 핑계 중에 하나가 아마 시간이 없어서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단어를 못 외우고 항상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시간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시간이잖아요. 다만 우리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일의 시간을 만드느냐 만들지 못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꼭 오늘처럼만 여러분이 우리 해석 공식 베이직 강의를 위해서는 시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복습 간단하게 하고요. 오늘은 정말로 완전히 새로운 파트, 이제 동사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일단 복습 먼저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의문사가 이끄는 구와 절에 대한 이야기 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문사들 쭉 한번 적어볼까요? what도 있고요. how도 있고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 where, 또 왜, why 이런 의문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의문사가 이끄는 절, 요것이 전체가 무슨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전체가 명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명사다라고 하는 것은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일단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쌤 헷갈려요. 왜냐하면 저는요 관계 부사 when, 관계 부사 where, why도 배웠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 관계 부사는 어떤 편에서 배웠어요? 형용사 편에서 배웠죠. 다시 말해서 관계 부사인 when이나 where나 why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겁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얘들은 자기 자신이 주목 보의 역할을 하는데 관계 부사절은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점에서 분명히 다르구나,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문사 중에서도 what과 how가 시험에 자주 출제된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쌤, 그런데요 저는요 관계 대명사 what도 알고 있고요. 관계 부사 how도 알고 있어요. 자, 이거랑 의문사랑 어떻게 구별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굳이 우리가 문법적으로 구별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왜냐하면 관계 대명사나 의문사 what이나 올 수 있는 환경이 동일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정작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구별해야 되는 건 뭐와 뭐의 차이입니까? what과 how의 차이인 거예요. 자, 이 박스 전체, 절 전체로 봤을 때는 얘네가 통째로 명사의 역할을 한다 그랬지만 이제 이 네모 안을 봅시다. 네모 안을 봤을 때 what은요 어떤 역할을 해요? 이게 관계 대명사던 의문 대명사던 명사죠. 자기 자신이 주어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자, 주어의 역할을 했다 치면 뒤에 뭐만 오면 돼요? 동사만 오면 되죠. 또 자기 자신이 목적어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명사니까. 그럼 뒤에 뭐가 오겠어요? 목적어 빼고 주어 동사가 올 겁니다. 자, 근데 how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의문부사던 관계부사던 어쨌든 부가적인 말이잖아요. 부가적이란 말이란 뜻은 얘 빼고도 문장이 완전히 성립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박스 안에서 생각을 했을 때 how 뒤에는 빠진 성분이 없이 모두가 다 와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또 what이나 how가 누군가를 꾸며주는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무슨 색깔을 좋아하니? 이럴 때 what color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what 같은 경우에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 그랬고요. how 같은 경우에는 how old are you? 라고 해서 how old처럼 뒤에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할 수 있다. what과 how는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이제 충분히 지난 시간에 연습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어려운 이야기 나왔던 게 WH ever절. 그래서 복합 관계사 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WH ever로 시작하는 절을 한번 쭉 불러봅시다. 뭐 있어요? whatever도 있고요. 또요, whichever도 있고요. 또요, 사람한테 쓸 수 있는 거 whoever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뒤에 바로 동사가 나온다. 그러면 동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은 whoever 뒤에 동사가 나온다.
그러면 동사하는 것은 누구든 그 사람은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고, 만약에 이 뒤에 주어 동사가 다 나왔다라고 하면 주어가 무엇을 동사하든지 간에 그것은, 후에보가 나왔다 그러면 주어가 누구를 동사하든지 간에 그것은,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 이 WH의 에버절은 부사의 역할도 할 수 있지만, 그건 이제 나중에 부사편에 가서 배울 거고요. 이 전체가 아까 의문사절과 마찬가지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명사절의 역할을 할 수 있구나. 다시 말해서 이 전체절이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도 여러분이 배웠고요. 우리 whatever나 whichever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 what처럼 누구를 수식할 수 있어요? 명사를 수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whatever 명사, 주어, 동사. 그럼 이제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주어가 어떤 명사를 동사하든지 그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복합 관계사에 대한 이야기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복습해 보니까 지난 시간에 정말 초절정 어려운 내용은 다 배웠다. 그쵸? 자, 가목적어와 진목적어에 대한 이야기도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이런 문장을 봤었잖아요. make, 목적어, 보어. 목적어를 보어하게 만들다. 뭐 이제 이런 의미인데, 이 목적어 자리가 이제 명사 자리잖아요. 우리가 배웠어요. 오, 쌤. 근데 투부정사도 명사적인 용법이 있죠. 맞아요. 근데 안타깝게 이 자리에 직접 투부정사를 쓸 수는 없습니다. 쌤, 또 대절도 명사절이잖아요? 그럼 여기 대절 써도 돼요? 근데 안타깝게 여기에 대절을 직접 쓸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얘들을 직접 쓰는 게 아니고 자리만 일단 it으로 급한 대로 채워요. 그 다음에 진짜 목적어에 해당하는 내용은 어디로 보냅니까? 이렇게 뒤로 보낸다 그랬죠.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했어요? 목적어를 보어하게 만든다니까 투부정사하는 것을 보어하게 만든다. 혹은 대절하는 것을 보어하게 만든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었고, 이때 make처럼 목적어, 보어를 다 취하는 동사들 우리 이렇게 종류를 쭉 나열해 봤었죠. 그래서 find라든지 아니면 believe, 믿다라든지 혹은 생각하다, think라든지 뭐 고려하다, consider 같은 이런 류의 단어들이 바로 뒤에 목적어와 보어를 다 취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열을 해드렸던 것도 기억을 할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와, 어려운 거 이제 다 지났어요. 이제 오늘부터 함께할 주인공은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동사. 자, 그럼 우리 동사에 대해서 일단은 굵직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죠. 동사는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태어났을까요? 주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어의 동작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바로 동사입니다. 근데 동사는 참 희한한 게요. 동사 얘만 딱 보면 몇 가지 사항들을 우리가 줄줄이 알 수 있어요. 동사만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이 주어가 단수구나 복수구나 하는 수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일이 지금 일어난 건지 옛날에 일어난 건지 이런 시제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행동을 직접 한 건지 아니면 주어가 그 행동을 당한 건지 이런 거 태라고 하죠. 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뭐라고요? 동사만 보면 뭐를 알 수 있구나.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수도 알 수 있고,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인지 시제도 알 수 있고, 주어가 행동을 한 건지 당한 건지 태도 알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 동사를 공부하면서는 이 수, 시제, 태에 대한 이야기를 다 다뤄볼 겁니다. 자, 오늘은 일단 그 첫 번째 꼭지로 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나랑 너, 나는 1인칭, 너는 2인칭이죠. 그거 빼고는 다 몇 인칭이에요? 3인칭이에요. 자, 주어가 이렇게 3인칭이고 여러 개가 아닌 단수일 때, 그리고 시제가 현재일 때에는 동사에 뭐가 붙어요? s나 es가 붙는다. 이제 이런 거 보셨죠? 쌤, 이거 중1 때 배우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거 중1 들어가자마자 배우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수능에도 출제가 돼요. 왜 그럴까요?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일 때 동사 s가 붙는다. 이건 너무 쉬운데 고등학교에 와서는 이 주어 부분이 수식어를 취하면서 엄청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어디까지가 주어야? 이걸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수일치 문제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다행인 것은 우리 어떤 경우에 주어가 길어지는지에 대해서 이미 다 공부했어요.
언제? 앞에 형용사편, 명사편 할 때 다 공부했고 그러니까 오늘의 이 첫 꼭지는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아, 이때까지 배웠던 거 총복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지 제가 테스트 해볼게요. 자, 일단은 주어 뒤에 주렁주렁 수식어가 붙어서 길어지는 거 우리 쭉 공부했었죠. 뭐 있었습니까? 다 불러보세요. 일단은 주어 뒤에 형용사 구가 올 수 있었고요. 자, 또 누가 올 수 있었죠? 주어를 수식하는 투부정사 구가 올 수도 있었고요. ing나 pp 같은 것, 주어를 수식하는 분사구가 올 수도 있었고요. 또요. 아, 전치사구가 명사를 꾸며주는 것도 우리 봤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괄호로 이렇게 묶어줬죠. 자, 어찌됐건 간에 얘네는 다 수식해주는 말이니까 이 주어의 수에 따라 동사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구로 수식하는 거 말고 주어 동사가 다 들어가 있는 절이 명사를 수식하는 것도 배웠어요. 자, 쭉 불러보세요. 뭐 있었어요? 제일 대표적인 거 관계대명사절, 우리 형용사절 할 때 배웠잖아요. 그래서 관계대명사절이 올 수도 있을 거고 또 명사 꾸며주는 거 누구 있어요? 관계부사절도 마찬가지죠. 관계부사절도 명사를 꾸며줄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관계대명사가 생략될 수 있었잖아요. 목적격일 때. 그러면 뒤에 뭐만 오겠어요? 다시 이렇게 주어 동사가 오겠죠. 그래서 명사 나왔는데 뒤에 주어 동사 또 나왔네? 그러면 괄호로 열고 닫고 수식하는다 이렇게 했던 것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긴 절이 주어를 수식할 수도 있다고요. 자, 수식받아서 길어지는 건 알겠어요. 근데 수식을 받은 게 아니고 얘는 워낙에가 머리가 커. 주어 자체가 클 수도 있죠. 자, 그게 어떤 경우가 그랬습니까? 수식을 받은 건 아닌데 워낙에 주어가 커요. 아, 동명사가 주어일 때, 동명사구가 주어일 때. 자, 이럴 때도 있었고요. 또 투부정사구도 주어 역할을 바로 할 수 있었죠. 자, 또요. 절이 주어 역할을 할 수도 있었죠. 우리 대절이 명사절이다 그랬으니까 대절이 주어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우리 관계대명사 what절 같은 경우에도 명사절이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주어 역할도 할 수 있었죠. 자, 또요. 우리 방금 전에 정리했던 거 의문사절도 명사절이다 그랬으니까 의문사절도 당연히 주어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긴 구나절이 직접 주어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이런 경우엔 단수 취급, 복수 취급 우리말로 해석해도 것 이렇게 끝나는데 이럴 때는 단수 취급한다라는 것까지 우리 같이 공부했었다고요. 다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오늘은 이제 하나하나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복습만 하면 됩니다. 진짜 그런지 예문 바로 볼게요. 자, 203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잘 봅시다. animals, 동물들. 자, 그리고 나서 짜잔 누가 나왔어요? 관계대명사 대시 나왔네요. 쌤, 관계대명사절은요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절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석했냐면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물에서 사는 동물 하면 되는 겁니다. 아, 꾸며주는 말을 싹 묶고 보니까 주어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animals, 복수네. 그럼 동사는 뭐 쓰면 됩니까? get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Get their oxygen. 여러분, oxygen이라고 하면 산소거든요. 산소를 얻는데 어디에서요? From the water. 물에서. 아, 물에 사는 그런 동물들은 산소를 물에서부터 얻는다 이런 내용이구나. 다시 붙여서 해석해 봅시다. Animals that live in water. 물에 사는 동물들은요. Get their oxygen from the water. 물에서부터 산소를 얻습니다. 어렵지 않죠? 하나 더 해볼까요? 204번. 쌤, 이번에는요, 주어 자리에요. 동명사가 쓰였네요. 그러면 것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맞아요. paying attention이니까 주의를 기울이는 것. 어디에 주의를 기울입니까? to details. 그 세부적인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자, 우리말로도 이렇게 것으로 끝나면 단수 취급이다, 복수 취급이다 뭐라 그랬어요? 아, 단수 취급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is를 쓰면 되는 거죠. 자, 이것은요, a huge sign of respect. 굉장한 존경의 표시래요.
존중의 표시래요. 자, 누구에 대한? To today's top athletes. 여러분 athlete이란 단어 알아요? 운동선수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최고 수준의 운동선수들에 대한 엄청난 그런 존중의 표시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골프 선수, 아주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가 하는 그 세부적인 상황까지 내가 잘 보고 배우려고 한다면 그건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존중심이 그만큼 크다라는 의미도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Paying attention to details. 세부적인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것은요. To today's top athletes. 오늘날 최고의 운동선수들에 대한 a huge sign of respect. 아주 커다란 그런 존중의 표시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05번입니다. All the donations 이랬어요. 자, donation이 뭡니까? 이렇게 남을 위해서 뭔가 주는 거, 기부를 이야기하죠. 그런 모든 기부. 오, 쌤 이상해요. 명사 끝났는데 주어 동사가 또 나왔어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더라? 괄호 열고 닫고 꾸며주듯이 해석했어요. 그래서 you collect니까 여러분이 모으는 그 모든 기부금. 아, 수식하는 말 묶고 보니까 결국 주어는 donations, 복수구나. 그럼 동사는 뭘 써야 되겠어요? go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은요, go straight to people. straight이니까 곧장 이거잖아요. 사람들에게 곧장 전해진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에요? 쌤, 또 명사 뒤에 주어, 동사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괄호 열고 닫고 꾸며주면 돼요. You are working to help. 당신이 도와주려고 work to,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곧장 갑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보통 뭐 기부하고 할 때 잠깐 망설여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아, 이 돈이 어떻게 해서 그 사람에게 전달될까? 근데 이제 곧장 전해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네요. 자, 붙여서 해석해 볼게요. All the donations you collect. 당신이 모으는 그 모든 기부금은요, go straight to the people you are working to help. 당신이 도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곧장 갑니다. 이제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206번은 어때요? 오, 쌤, 주어가 엄청 길어요. 자, 주어가 왜 이렇게 길죠? 무슨 절? 대절. 우리 대절이 명사절로서 이렇게 주어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해요? 주어가 동사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고 일단은 것으로 끝났으니까 무슨 취급? 아, 단수 취급. 그래서 동사는 뭐 써주면 돼요? is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럼 해봅시다. That we hold the power.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 자, 그런데 어떤 힘이에요? 우리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거 이미 배웠습니다. To influence our circumstances. 우리의 환경에 influence,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라는 그것이 is a very reassuring thought. reassuring이라고 하면 안심을 시켜주는 이런 뜻이에요. 아주 우리에게 안심을 시켜주는 생각입니다. 이제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 어디서 나온 문장이었냐면 사람이 어떨 때 극도의 공포를 느끼느냐. 내가 이 상황을 어찌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 그때 사람이 공포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과에서 진료를 받을 때 막 아픈데 내가 어찌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무서워하니까 버튼을 하나 준 겁니다. 자, 아프면 누르세요 이렇게. 근데 실제로 누르는 사람은 거의 없대요. 근데도 사람들이 이 버튼을 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죠. 왜요? 쓰지도 않는 버튼 가지고 왜 마음이 편해졌어요? 내가 내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이 있다. 내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하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굉장히 안도감을 준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석을 정리해 봅시다. That we hold the power to influence our circumstances. 우리가 우리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요, is a very reassuring thought. 굉장히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07번을 한번 봅시다. The main reason이니까 주된 이유예요, 이유. 그리고 나서 왔더니 오, 쌤, 전치사 명사로 이루어진 전치사구네요. 그쵸? 우리 전치사구는 괄호 열고 닫았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주어가 뭐라는 게 딱 보입니까? main reason. 단순해?
그럼 동사는 뭐 써야 돼요? is 쓰면 되는 거죠. 자, 근데 무엇에 대한 주된 이유냐면 for these minor but unpleasant illnesses라고 해서 여러분 minor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뭐 이렇게 커다란 건 아니고 사소한 이런 이야기고요. unpleasant는 유쾌한 건 아니죠. 불유쾌한, 뭐 별로 기분 좋지 않은 겁니다. 자, 이런 사소하지만 불유쾌한 질병에 대한 주된 이유는 is that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에 주어는 보어이다인데 이 보어 자리에 대절이 쓰인 거죠. We are exhausted. exhausted라고 하면 기진맥진하고 완전히 이제 피로에 지친 거거든요. 우리가 기진맥진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몸이 지쳤을 때 방어력이 뚝 떨어지고 그럼 이제 이런저런 질병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다시 붙여봅시다. The main reason for these minor but unpleasant illnesses. 자, 이런 사소하지만 불유쾌한 질병에 대한 그 주된 이유는요. is that we are exhausted.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지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 208번 한번 봅시다. 자, 봤더니 people, 사람들이 주어네요. 맞아요. 쌤, 근데 뒤에 이렇게 ing 분사구가 와가지고요. 얘를 꾸며줬나 봐요. 우리 분사구가 수식하는 것도 봤죠. 해석은 어떻게 했어요? ing 하는 명사. 그럼 여기서는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 들, 복수네. 그러니까 react 쓴 건 잘한 거고요. react는 무슨 뜻입니까? 반응하다 이런 뜻이죠. 사람들은 반응을 합니다. in a manner. 자, 여기서 매너는요. 방식이란 뜻이에요. 많은 친구들이 매너라고 하면 뭐 니마 매너 좀 지켜주삼 뭐 이럴 때 예절이란 뜻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방식이란 뜻이 있죠. 자, 이런 방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어떤 방식이에요? 쌤 뒤에 관계대명사절 나왔네요. 꾸며주는 거죠. 맞아요. 어떤 방식이냐면 that is often completely unlike. 완전히 unlike니까 다른 방식. 뭐와는 다릅니까? Their normal social behavior. normal. 그들의 보통의 사회적인 행동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모 분도 평소 때는 그냥 정말 돌부처가 따로 없어요. 그렇게 평온하시고 온화하시고 이런 분인데 운전대만 잡았다 하면 정말 이렇게 굉장히 무서워지고 분노에 가득 차더라고요. 가끔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평상시랑은 너무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는 거. 자, 붙여서 해석합시다. People driving a car.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요. react in a manner. 이런 방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어떤 방식? That is often completely unlike their normal social behavior. 자신들의 그 보통의 사회적 행동과는 완전히 다른, 종종 이렇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209번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봤더니 members니까 이제 구성원들, 멤버들 이거네요. 쌤! 뒤에 형용사 구가 와가지고 꾸며줬나 봐요. 맞아요. 자, 봤더니 new to one another예요. one another가 서로니까 서로 낯선 멤버들. 이런 사람들은요. simply understand. 어쨌든 형용사구 묻고 나니까 members 복수구나. 그럼 뭐 쓰실래요? don't 쓰면 되죠. 자, 이런 멤버들은요. don't understand. 이해를 못해요. 뭐를 이해 못하냐면 when and how to communicate. 언제 의사소통을 하고 어떻게 의사소통해야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라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왜 지난번에 의문사절에 대해서 배웠을 때요. 의문사 주어 동사로도 쓸 수 있지만 길어 귀찮아. 그냥 확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도 썼어요. 의문사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를 바로 쓰기도 한다 그랬죠. 여기도 바로 그 구문이 되겠습니다. 자, 붙여서 다시 해볼까요? Members new to one another. 서로에게 낯선 그러한 멤버들은 simply don't understand. 그저 이해하지 못해요. When and how to communicate. 언제 어떻게 의사소통해야 될지를요. 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그래서 왜 농담 같은 것도 친하지 않은 사이에선 함부로 못하죠. 일단 딱 눈치를 보잖아요. 저 사람이 어느 선까지 이해하는 사람이구나. 이제 그러면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맞아요? 자, 210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봤더니 the reason 이유 이랬어요. 오, 쌤. 그리고 나서 봤더니요. 이유를 수식하는 why, 관계 부사절이네요. 그럼 얘가 이렇게 수식하는 거 맞죠? 맞아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석할 때 주어가 동사하는 이유 이렇게 해석했었죠? 사람들이 start talking이니까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자, 뭐에 대해서요? About weather or current events. 날씨나 아니면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주어는 이유 단수잖아요. 그럼 동사 뭐 쓰실래요? is 써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엄청 연습 많이 했던 거. 주어는 보어입니다. 이렇게 해석했죠. 자, 그 이유는 뭐예요? That they are harmless. 자, 이런 것들이 harmless니까 해가 없고 그리고 common to everyone.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날씨 얘기한다고 누구 화낼 사람 없잖아요. harmless 하고요. 또 날씨는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common, 공통된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딱히 할 얘기 없으면 요즘 뭐 날이 참 습해요.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해석해보죠. The reason why people start talking about the weather or current events. 사람들이 날씨나 혹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그 이유는요. is that they are harmless and common to everyone. 그런 것들이 해가 없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11번 한번 봅시다. 주어가 누구예요? The freedom, 자유예요. 자, 그리고 봤더니 쌤, 투부정사구가 이번엔 명사를 수식해줬네요. 우리 투부정사구가 수식하는 것도 구경했었잖아요. To seek and hold outside jobs예요. 그 외부의 일자리를 갖다가 찾고 그리고 hold니까 유지하는 그러한 자유. 이것이 자유 단수니까요. contributes 이렇게 동사에 s 붙인 거 잘한 거죠.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면 동사 s 붙는다 그랬잖아요. contribute 무슨 뜻이게요? 몰랐던 친구는 완전 가슴에 손 얹고 반성. 자, 어디에 공헌하다, 이바지하다 이겁니다. To the reduction이니까 감소에 공헌한다 이거예요. 자, 어떤 것에 감소에 공헌하냐면 of women's relative difficulties. 여성들의 상대적인 어려움의 감소에 공헌을 합니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직도 지구촌의 특정한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가정 이외에 밖에 나가서 뭔가 일자리를 찾고 일을 유지한다라는 게 절대 쉽지 않은 그런 나라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자유가 여성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많은 억압이나 어려움을 감소시킨 데 사실은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자, 붙여봅시다. The freedom to seek and hold outside jobs. 외부의 직업을 찾아서 유지시킬 수 있는 그 자유, 그것이 여성들의 상대적인 어려움의 감소에 contributes to, 이바지합니다, 공헌합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옛날에 했던 거 쭉 복습하니까 훨씬 낫지 않아요? 아니에요? 아마 이제 곧 편해질 겁니다. 자, 이번에는 봤더니 mobile phones니까 이 휴대전화기들 복수네. 자, 그리고 나서 뒤에는 봤더니요. used, 사용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뭐가? 과거분사구가 명사를 수식했어요. 자, 우리 과거분사구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 뭐뭐 되는 명사 이렇게 해석했었죠. 그럼 사용되는 휴대전화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뭐로 사용됐어요? As tools for healthcare니까 건강관리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휴대전화들. 어쨌든 들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are 쓰면 됩니다. 자, 이것들은요. are responsible for. 여기에 책임이 있습니다. 자, 무엇에 책임이 있대요? A number of health improvements. 아주 많은 그런 건강의 개선에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의 개선에 이런 휴대전화가 이바지를 하고 있다. 이 정도의 의미로 여러분이 좀 유연하게 해석해 주실 수 있겠죠. 요즘은 뭐 휴대전화에 여러 가지 건강 체크하는 기능들, 앱 같은 것들도 막 설치되어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건강을 개선하는 역할도 한다라는 뜻이구나. 이제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 붙여서 해석을 해봅시다. Mobile phones used as tools for healthcare. 건강관리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그런 휴대전화는요. are responsible for a number of health improvements. 많은 건강의 개선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많은 건강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213번을 한번 봅시다. 자, 213번을 봤더니 self-esteem, 이게 주어예요. 우리 self-esteem이라고 하면 자아 존중 이런 겁니다. 자, 자아 존중감이라는 것이요, can be hurt, 이 상처를 입을 수가 있대요. 자, 어떨 때예요? when someone, 어떤 사람이. 자, 근데 이번에는 이 someone을 수식하는 게 누구예요? whose 이하의 관계대명사 절이다. 아, 그러면 이렇게 묻고 얘가 얘를 꾸며주는구나. 근데 어쨌건 저쨌건 someone 단수니까 동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put 쓰는 건 지금 잘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 whose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했는지 기억해요? 그죠? 의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자, 이 사람들의 acceptance, 이런 어떤 수용이나 인정이라는 게 중요한데 그런 사람들이 constantly, 끊임없이 put you down, 여러분을 put down이니까 이렇게 끌어내리는 거, 비난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비난할 때 여러분의 자아 존중감이라는 것은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뭐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 뭐 예를 들면 우리 언니. 근데 우리 언니가 나만 보면 그렇게 구박을 해요. 너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니?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면 나의 self-esteem이 손상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 쭉 이어봅시다. self-esteem, 그 자아 존중감이라는 것이 can be hurt,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when someone whose acceptance is important, 그 사람의 인정이 아주 중요한 그런 사람이요. constantly puts you down, 끊임없이 당신을 깎아내릴 때 말입니다. 라고 해서 우리 지금 213번까지 주어가 길어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가 단수이면 동사를 거기에 일치시켜서, 주어가 복수이면 동사를 거기에 일치시켜서 사용할 수 있느냐, 주어 동사의 수일치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부에서 했습니다. 자, 복습이어서 비교적 여러분이 편안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노래 잠깐 듣고요. 우리 쉬었다가 뒷부분 또 같이 나가도록 할게요. Say something, I'm giving up on you. And I am feeling so small. It was over my head. I know nothing at all. 네, 참 멜로디도 슬프지만 가사는 더 슬픈 노래였어요. 우리 이렇게 팝송 듣다 보면 굉장히 멜로디가 슬프다. 근데 가사를 알고 보면 더 절절한 노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딱 가사를 듣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 경지에 이를 때까지 영어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이 노래는 나는 네가 원한다면 어디든 따라갈 수 있는데, 근데 say something, 뭐라고 말 좀 해봐. I'm giving up on you. 내가 너를 포기하려고 하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끝까지 상대방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래서 굉장히 절절하고 마음 아픈 노래였습니다. 나중에 가사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제 우리 동사에 대해서 수일치 얘기는 했고요. 또 동사가 뭐를 나타내 줄 수 있다라고 했냐면 주어가 그 행위를 한 건지 아니면 그 행위를 당한 건지 태에 대해서도 동사가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태가 아니구나. 시제 얘기 먼저 할게요. 쏘리. 자, 이번에는 시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 겁니다. 아까 이 동사만 봐도요. 동사만 봐도 주어가 이걸 언제 행동을 한 건지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동사가 시제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완료 시제입니다. 우리말에 없는 시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료 시제는 일단 선의 시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과거, 그러면 이 한 시점에 빵 일어난 일이죠. 현재,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빵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완료라고 하면 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일단 완료 시제에 뭐 몇 가지 용법이 있고 굉장히 복잡하게 공부했었죠.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과거에서 시작한 일이 지금까지 쭉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이거에 가장 잘 맞는 게 현재 완료의 이제 계속적인 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for, 얼마 동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 쭉. since, 이래로란 뜻이죠. 그때 이래로 지금까지 쭉. so far, 지금까지.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또 over the past 뭐 얼마라고 하면 지난 얼마의 기간에 걸쳐서니까 그 기간 동안 쭉 이 뜻이잖아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게 완료 시제구나. 이제 여기까지 기본으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름에 완료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그러면 이미 끝난 일 그것에도 완료 시제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just 지금 막 끝났어요. 뭔가 이거 과거 시제를 쓰기에는 현재와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 있어요. 자, 이럴 때도 현재 완료를 쓸 수 있고요. already 이미 벌써 뭐 yet 아직 이런 말들이 이제 완료 시제랑 어울려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또 경험이라는 것도 어떤 한 시점에 딱 일어난 게 아니죠. 나 걔 전에 한 5번쯤 만났나? 그러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 아이를 5번 정도 만났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쭉 경험의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경험을 나타낼 때도 이 현재 완료 시제를 씁니다. 그래서 어떨 때 ever, never, first time 뭐 이럴 때 경험을 쓰기도 하고요. 사실은 우리 막 몇 가지 용법 이렇게 나눠서 공부했지만 원어민들은 그냥 지나간 과거의 일을 표현할 때도 현재 완료 시제를 많이 써요. 그럼 쌤 왜 과거 시제 놔두고 현재 완료를 써요? 어느 시점에서 이게 일어난 일인지 딱 명확하지 않을 때, 자, 이럴 때도 현재 완료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걸 막 무슨 용법이지? 이렇게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가장 큰 컨셉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과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일단 선의 개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과거 완료라는 건 언제 쓰는지 한번 또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건 언제 일어났어요? 과거보다 더 전에 일어났어요. 과거보다도 더 전에 일어나서 언제까지 쭉? 과거까지 쭉. 자, 이럴 때 쓰는 게 과거 완료입니다. 얘는 어떻게 생겼어요? had pp예요. had pp. 혹은 과거보다 더 이전에 있었던 일. 얘가 얘보다 더 먼저 있었던 일이라는 걸 꼭 밝혀주고 싶어. 자, 이렇게 할 때도 뭐를 씁니까? 역시 had pp를 사용합니다. 자, 그럼 had pp는 언제 써요? 과거보다 더 옛날에 시작해서 과거까지 쭉 이럴 때도 had pp를 쓰고 과거보다 더 먼저 있었던 일이야 이럴 때도 had pp를 쓴다고요. 제가 지금 말로 설명하니까 굉장히 복잡한데 문장으로 보면 별거 아니에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일단 214번부터 한번 볼게요. She soon learned about, learn이 배우다도 되지만 알게 되다 이런 뜻도 있죠. 그녀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About roots of freedom, 그 자유의 경로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 자유의 경로라는 게 어떤 거냐면 관계대명사 절이 꾸며주죠. That other slaves, 다른 노예들이 had taken into Canada, 캐나다로 들어가기 위해서 취했던 그런 자유의 경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주인공인 그녀가 저런 게 있구나 라고 알게 되기 전에 이미 다른 노예들은요, 그 경로를 통해서 탈출을 했던 거잖아요. 알게 된 게 과거인데 걔보다 더 이전이네? 과거보다 더 이전일 때 had pp 쓴다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 뭐 쓴 거예요? had taken 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됐어요? 붙여서 한번 해석해 볼까요? She soon learned about roots of freedom. 그녀는 곧 자유의 경로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That other slaves had taken into Canada. 다른 노예들이 캐나다로 갈 때 취했던 그 자유의 경로에 대해서요. 하시면 되겠고요. 215번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봤더니 when the police arrived at the scene. scene이라는 게 어떤 그 장면이란 뜻도 있고 사건의 현장이라고 할 때도 쓰죠. 경찰이 그 현장에 도착을 했을 때 more than half of the plane, 그 비행기의 절반 이상이 already sunk into the ocean. 이미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렸어요. 이런 의미예요. 자, 얘는 sink에서 나온 과거 분사형이죠. 과거 분사형이죠. 자, 여러분 경찰이 도착한 게 언제예요? 이미 과거예요. 근데 경찰이 도착하기도 전에 비행기는 이미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죠? 과거보다 더 이전에 있었던 거네요. 맞아요. 그럼 뭐 써요? 과거 완료. 어떻게 생겼어요? had pp.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자, 이어봅시다. When the police arrived at the scene, 경찰이 그 현장에 도착을 했을 적에 more than half of the plane, 비행기의 절반 이상이 had already sunk
into the ocean. 이미 바다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 이때 C는 이 사고의 현장을 가리키는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216번 한번 봅시다. Since the beginning of time. 시간의 시작 이래로. 시간의 시작이 언제일까요? 역사가 시작되던 그 최초의 시기. 태초죠. 태초 이래로 creative people, 창의적인 사람들은요, have sought out, 이런 것들을 찾아왔어요. 뭐를요? An audience, 관객을 찾아왔고, and we are no different today. 우리도 오늘날 다르지 않아요. 사람이 뭔가를 이야기하거나 표현을 할 때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표현할 맛이 나지 않겠죠? 관객을 찾아왔다는 거고, 뭐 어찌됐거나 저찌됐거나 태초면 과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럴 때 쓰는 시제가 뭐라고요? 현재 완료. 그래서 have, pp, have sought 쓴 거는 너무 잘한 거죠. 이어서 해석해 봅시다. 태초 이래로 창의적인 사람들은 관객을 찾아왔고,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217번 한번 봅시다. In the past 50 years니까 지난 50년에 걸쳐서 이렇게 되겠네요. 지난 50년 동안에 pesticide use, pesticide 이미 여러 차례 나왔는데 살충제의 사용이 has increased, 증가해 왔어요. 얼마? 10 times니까 10배나 증가했대요. 어마. 반면에 crop losses니까 곡물의 손실이죠. 자, 그런데 무엇으로 인한 손실입니까? 전치사 구가 꾸며주네요. From past damage. pest가 해충이잖아요. 해충의 피해로 인한 곡물의 손실은 have doubled. 얼마가 됐어요? double이니까 2배가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억울하다. 살충제를 10배나 많이 썼는데 해충으로 인한 손실이 줄어든 게 아니고 2배 증가한 거잖아요. 그쵸? 자, 어쨌거나 지금 보시면 50년 동안 그랬잖아요. 50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이니까 현재 완료구나. has increased 쓴 거는 너무 잘한 거죠. 붙여서 해석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살충제의 사용이 has increased 10 times, 10배나 증가한 반면에 crop losses from past damage, 해충의 피해로 인한 그 곡물의 손실은 have doubled, 2배가 되었습니다. 하시면 되겠어요. 218번이요. He told the boy. 그가 그 소년에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his aunt, 자신의 그 고모가 bought him, 사줬다라고 말을 했어요. 뭐를요? A pair of spikes, 그 스파이크화, 신발이잖아요. 스파이크화를 사줬어 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근데 어떤 스파이크화냐 하면 뒤에 관계대명사 절이 꾸며줍니다. were the wrong size for him. 자신에게는 잘못된 크기니까 자기한테는 맞지 않는 크기의 스파이크화를 한 켤레 사주셨어 라고 그렇게 소년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이야기를 한 시점과 고모가 나를 위해서, 이 키를 위해서 신발을 사준 시점이랑 어느 게 더 먼저예요? 신발을 사줬는데 잘못된 걸 사주셨고, 그래서 야, 우리 고모가 잘못 사주셨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게 먼저 일어났네? 과거보다 더 먼저 일어나면 뭐 쓴다고요? had pp. 그래서 뭐 쓰면 되는 거예요? had bought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붙여볼까요? He told the boy. 그는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고모가 had bought him a pair of spikes. 그 스파이크화 한 켤레를 사주셨는데 그 스파이크화는 were the wrong size for him. 자신에겐 맞지 않는 크기였다라고요. 자, 이번엔 219번 한번 봅시다. People want to feel special. 사람들은 특별하다라고 느끼고 싶어 해요. It's a normal human desire. 뭐 desire라고 하면 뭐 욕망, 바램 이런 뜻이니까 이것이 그냥 보통의 정상적인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욕망이에요. 그리고 I have never met a person. 저는 이런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 Who doesn't appreciate this kind of attention. 이런 종류의 관심을 appreciate, 고마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특별하게 생각해주고 특별한 관심을 쏟아주고 근데 싫어 하는 사람은 자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어떤 때 쓰는 거예요? 내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경험해본 바에 따르면 그런 사람이 없더라 이거죠.
아까 경험을 나타낼 때도 현재 완료 쓸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have pp 쓴 거 너무 잘한 거죠. 됐어요? 그래서 요 뒷부분만 해석을 하면 I have never met a person who doesn't appreciate this kind of attention. 이런 종류의 관심을 고마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저가 본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현재 완료, 과거 완료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어떨 때 사용한다?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더 이전에 있었던 일, 혹은 과거 이전부터 과거까지 쭉 이럴 때 had pp를 쓴다. 알고 나니까 문제화된 거에서 그렇게 크게 어려운 개념은 없었습니다. 근데 얘가 문제, 수동태. 자, 일단 수동태는요, 주어가 동작의 대상이 된다 그랬죠? 원래는 이제 주어가 동작의 주체죠. 자기가 직접 하는 건데 수동태는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뭐래요? 그 동작을 당하는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예문이랑 같이 보도록 하고 오늘 이제 가장 기본 개념만 챙겨갑시다. 여러분 중학교 때 이미 배웠죠? 주어, 동사, 목적어. 자, 얘를 수동태로 만들 때 이제 어떻게 만듭니까?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뛰쳐가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목적어는 아니겠지만 얘가 앞으로 이동을 하고 동사를 뭘로 바꿔줍니까? be 플러스 pp로 바꿔주죠. 자, 그 다음에 수동태로 바꿨지만 굳이 누가 했는지 난 꼭 밝혀줘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이 주어가 뒤로 이동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by로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걸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문장 속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일단 예문으로 먼저 기본 개념을 좀 챙겨볼게요. 자, 그럼 이 주어 부분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아, 얘가 이제 이 동사의 대상이 된다는 거구나. 그럼 여기서는 calculate, 계산하다니까 이게 이제 계산이 되는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by 이하로 나타낸 건 뭐라고요? 자, 이게 이 문장의 주체가 되는 거라고요.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The true size of his fortune. 그의 어떤 재산의 진정한 크기, 재산의 진짜 크기는 is calculated. 계산이 됩니다. 뭐에 의해서 계산이 돼요? By what he gives. 그가 주는 것에 의해서 계산이 돼요. 뭐가 아니라 not by what he keeps. 그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자인 게 아니라 많이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그게 진짜 부자다. 이제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쌤 얘가 대상이면요. 그러면 동사랑 놓고 해석을 했을 때 을로 해석이 될 수 있어야 되겠네요. 맞아요. 자, 그럼 진짜 그런 거 한번 봅시다. 그의 진정한 재산의 크기를 계산합니다. 아, 이거를 계산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걸 보니까 주어가 이 문장의 대상으로 쓰인 거 맞구나. 다시 말해서 이 문장은 뭐 맞구나? 수동태 맞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어서 해석을 해볼게요. The true size of his fortune. 그의 재산의 진정한 크기는 is calculated. 계산이 되어집니다. By what he gives and not by what he keeps. 그가 주는 것에 의해서 계산이 돼요. 뭐가 아니라 그가 지니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요.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이때까지는 수동태 했을 때 주어가 당한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셨을 텐데 당한다로 해석을 해서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지만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수능 문제이면 문제일수록 하는 건지 당하는 건지 이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영어에서는 사물을 주어로 쓸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식으로 그렇게 당한다라고 해서 판별을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우리 어떻게 해요? 주어를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를 얘가 대상이란 뜻이구나. 주어가 대상이니까 수동이구나. 이제 이렇게 풀 거고 오늘은 이제 맛만 봤으니까 다음 시간부터 우리 한번 연습을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의 숙제 같이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숙제도 꼼꼼하게 챙겨서 올려주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수동태에 대한 이어지는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